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헤어지세요! 짜잔, 어바운입니다. 오늘은 뭐랑 헤어지지? 아, 몰라. 그냥 헤어져. 그냥 헤어져. 다 헤어져, 이씨. 일단은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약간 연봉과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내가 좀 됐는데, 며칠 전이었을 거야. 블라인드에서 돌아다니는 짤방을 본 적이 있었어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 그냥 그 삼성전자 다니는 꼬맹이가 26살 연봉 9천 지나갑니다. 비키세요라는 되게 짧은 글을 남겼거든.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지나갔는데 이게 그 짤방으로 봤던 게 뉴스로 막 나오는 거야. 매일경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라서 야 이게 이렇게 뉴스로까지 나올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근데 그만큼 뭔가 그런 연봉이라던가 직장에 대해 가지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저 26살 연봉 9천으로 추정되는 분은요, 삼성전자 생산직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통 한 10년쯤 생산직 채우잖아요? 그러면, 한, 한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뭐 보통 대기업 생산직들은 삼성만큼은 아니더라도 다 어느 정도씩은 나와요. 돈이 되게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신의 직장이라는 표현을 가끔씩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대기업 생산직은 특히 학교가 이제 학력이 고졸인 사람들한테는 신의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난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되게 다 많잖아. 뭐 LG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거든. 뭐 하이닉스도 되게 괜찮고 그래서 그 중에서 생산직 중에서 좀 연봉이 높은 쪽이 이제 반도체 쪽이 연봉을 좀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석유화학 쪽도 연봉을 좀 많이 주고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괜찮지. 그래서 제 라이브 방송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원래는 아버지가 저를 현대차로 넣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도 한 28, 7대였쯤이었나? 아빠가 현대차를 집어넣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현대차도 되게 괜찮거든. 근데 현대차는 약간 구조가 다른 게 대기업 공채처럼 이렇게 생산직 공채를 뽑지는 않고요. 현대차는 1차 밴드 안에 들어가게 되면, 1차 밴드 안에 들어가면 그게 나중에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되게 괜찮아. 현대차 밥도 되게 잘 나고, 특식이 화요일이었나? 화요일에 아마 실업공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되게 괜찮습니다. 현대차도.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았지. 노조 비리라고 해가지고, 진짜 우리 때는 현대차 노조 쪽에 막 돈 같은 거 좀 꼽아주고, 몇천만 원 꼽아주고 들어간 사람 진짜 많았거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게 또 희한한 게 굳이 그런 노조 쪽에 뒷돈을 안 찔러줘도 지금도 이런 뭔가 생산직 같은 거잖아요. 대기업. 이런 것들은 혈통계승 능력으로 계승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LG 같은 데서도 내가 알기로는 아빠가 그만두면 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혈통계승 능력 마냥 무슨 사륜안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 되는 게 있는데 근데 진짜 하나 확실한 거는 그 고졸이시면요. 이 대기업 생산직이 되게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개꿀이라고 말하긴 그래. 다 교대 근무 자체가 좀 힘드니까 사실 사람이 생활 사이클이 계속 변하잖아. 근데 되게 많은 돈을 받아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키세요 26살 연봉 9천 지나갑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또 한국투자증권 다니는 아저씨가 귀엽다고 우리는 26살 애기들이 2억씩 박아가는데 이렇게 쫑크를 줬거든. 근데 이렇게 딱 보면 다들 이제 증권사 또 이제 2억씩 받아가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증권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성과제로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깔아준 돈은 몇 천만 원 안 됩니다. 다만 위로 한도가 없어. 위로 제한이 없어.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실적 뽑아내잖아. 그러면 진짜 한 달에 억씩 땡겨가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억씩 땡겨가는 사람도 있어, 진짜. 그래서 어느 증권사든 간에 이런 에이스 새끼들이 모이는 곳이 전부 다 강남, 청담 브런치 이런 데 있는 애들이 다 이런 애들이 다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달에 막 진짜 몇 억씩 땡겨가는 사람들도 제법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 우리 증권사에서는 지금 나랑 나이 동갑인 여자 하나 있는데 걔도 뭐 한 달에 한 진짜 거의 억 가까이 땡겨가는 애가 있거든요. 주식을 되게 잘해. 그리고 굳이 요새는 또 주식을 잘할 필요가 없는 게 옛날에는 이제 주식 브로커라고 해가지고 맨날 증권사 아침에 사장님 이거 사세요 저거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사고 팔면서
그때마다 수수료가 들어가는 체제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수수료가 무겁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증권사 내에서도 계좌를 많이 녹이거든. 우린 녹인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그냥 수수료에 계좌가 녹아버리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증권사 브로커 전화 안 받고 그냥 자기 혼자 사고 팔고 하는데, 근데 이래도 돈이 들어가요. 그게 이래도 그 직원이 한 명 계좌 유치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HTS를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해도 계좌 등록돼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 실제로. 그래서 주식 잘하는 사람 한 명 유치하잖아.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경우 되게 많아. 그리고 특히나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바인드직은요, 위촉 계약직으로 영업직인데 인바운드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뭔가 신용 계좌 같은 거 있잖아. 우리 뭐 몰빵 많이 하잖아. 신용 땡겨갖고 거기도 수수료가 나오거든, 그게. 그러니까 한 번 제대로 계좌 하나 유치되면 증권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이 싹 들어오는 그런 구조야. 근데 이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우선은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주식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결국엔 실적을 못 채우게 되면 그 압박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장이 좀 약간, 보통 이제 어느 쪽이든 이렇게 지점의 장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좀 약간 도라이들이 많거든. 쥐어 짜낸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증권사 들어갔는데도 근데 지금 어차피 증권사 잘 뽑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실적 뭐 이렇게 못 뽑아내면 그러면 개같이 갈고 옵니다, 진짜. 개같이 갈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결국엔 그까지 들어갔는데 그 지점장이 계속 이제 실적 압박 줘가지고 결국엔 자폭이라는 단어를 쓰거든. 우리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계좌 만드는 거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하다가 사금융권까지 끌었어가지고 그거 하다 결국에는 이제 나가리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뭐 이제 증권사 분위기도 그렇게까지 고압적이진 않지 옛날처럼. 근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성과가 좀 맞아야 돼. 성격이나 성과에 맞으면 진짜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게 그게 증권업종이에요. 그래서 저도 증권업 영업 이렇게 문의 좀 많이 들어오면 일단 집에 돈 많냐 이것부터 물어보거든. 집에 돈이 좀 많잖아. 그럼 조금 편해, 일하는 게. 실적 꼬라박을 때도 뭐 이제 막 ELS 이런 걸로 꼬라박으면 그러면 이제 그 좀 약간 밑으로 좀 막혀 있는 것들도 많거든, 찾아보면. 그런 거 막 때려 박으면 그러면 이게 돈 먹고 돈 먹기로 해서 자기도 이제 회사도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 이게 증권사는 지금은 거의 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보내는 분위기라 가지고 증권사도. 그래서 우리 증권사도 지금 지점을 매각하고 있거든. 지점 매각해서 쫓아보내는 분위기야.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증권회사가 그렇게 일하면 그렇게 낭만이 있지 않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도 대기업 생산직도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교대 근무도 그렇게 되게 힘들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진짜 좀 이게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마땅히 할 게 없잖아. 그러면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게 워크넷이나 아니면 잡코리아 이런 거 봐가지고 생산직 올라오는 건 무조건 다 넣어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20살 때는 이런 거 자체를 아예 몰랐거든, 사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애초에 사람이 자기 적성 같은 거 잘 모르잖아. 그럼 모르면 일단 공대 가는 게 맞단 말이야. 그게 지금 같은 시기에 더더욱더 그렇단 말이야. 가는 게 맞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뭐 어차피 뭐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거 떠가지고 뭐 면접은 원래 뭐 몇십 번씩 보는 거야. 그러다가 한 번 걸리게 되면 인생 자체가 완전히 판도가 변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 유튜브 보신 분들 중에서 20대 초반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는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이런 대기업 생산직 있잖아요. 좀 먼 데 있어도 나쁘지 않아. 그래가지고 대기업 생산직에 만나면 여자들도 만나면 되게 좋아요. 여자들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천안에서 어쩌다가 술 마신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천안에 있었거든. 근데 거기 바텐더가 그러더라고. 삼성전자 다니는 여자를 삼순이라고 부른대. 근데 얘네들이랑 하이닉스 다니는 여자애들은 그 공순이라고도 부르잖아. 근데 얘네들은 통이 커가지고 이런 데 다니는 여자 만나면 선물 오지게 받는다는 거야. 아, 그런 게 있구나 싶더라고. 근데 진짜 뭐 일하다가 그렇게 생산직 커플 둘이 만나는 경우, 울산에는 좀 많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많은데 그렇게 만나면 어마어마해. 그래서 실제로 제 유튜브 내에서도 이제 공무원신 분들이 저한테 한번 시비 많이 건단 말이야. 특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7급 공무원들이 나만 보면 갠세를 오질나게 부리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런 거 보면 현타 오지게 느낀다고 하더라고. 열심히 자기는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막 진짜 방구석에서 막 뒹굴뒹굴 거리던 애가 나중에 저 어디 대기업 성장직 붙었어요. 그런데 연봉 들으면 막 8천 9천 이렇게 받아가면 그때 현타가 겁나 세게 온다고 하는데, 근데 뭐 공무원도 되게 좋은 거지. 공무원도 되게 좋은 건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대기업 풍산직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지금 방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이 영상 보는 사람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내가 말하자면 워크넷, 뭐 잡코리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봐가지고 대기업들 요새는 근데 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봐가지고 있으면 다 넣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그러다가 한번 걸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비키세요. 26살 연봉 9천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연봉 9천도 이것도 보통 삼성은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그게 연말에 상여금으로 다 왕창 뽑아주거든. 그래서 그게 실적 되게 좋게 나오면 그러면 진짜 상여금 막 진짜 한 3, 4천 그냥 그때 꼽힌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라서 뭐 이게 절대적인 기준치는 없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대기업 생산직이라는 거는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신의 직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 중에서도 자기 적성을 잘 몰라가지고 울대 법대에 들어갔다가 상준이라고 있어. 상준이라고 있는데 걔가 울대 법대 3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러다가 때려치고 어딜 갔냐면 울산 전문대를 들어갔어. 화공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메이저 정유 쪽으로 들어갔거든. 실제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데 회사 한번 잘 들어가면 진짜 그거 자체가 인생을 진짜 완전히 확 변하게 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것 중에서 이제 허벅지 이게 막 긁으면서 보시는 분들은 진짜 제 말대로 한번 그 대기업 생산직을 한번 있으면 다 넣어보세요. 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걸리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드라마틱한 반전이 바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봉 많아지면 나중에 내 유튜브 와가지고 어바나 치킨 먹어라 이러면서 치킨 한 마리 보내주면 난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넙죽넙죽 받아먹고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떤간에 뭐 오늘은요 뭐 이게 직업적인 얘기, 대기업 생산직이나 뭐 증권 쪽 이런 얘기를 그냥 주저리 해봤고요. 다음에는 뭐 좀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